연금만 믿고 있다가 노후에 큰 코 다친다. 이 말이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가 기본적인 생활만 하려 해도 월 251만 원, 어느 정도 품위와 여유를 즐기려면 월 369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에 불과합니다. 연금 66만 원으론 택도 없다. 는 한 어르신의 절규처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이미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0년간 대기업에 헌신하고 퇴직한 한 남자가 자신의 연금 통지서를 받아들고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월 100만 원을 넘어 200만 원의 기적을 만들어낸 또 다른 선배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명 전자회사에서 30년간 청춘을 바치고 영광스럽게 퇴직한 김상철 부장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퇴임식 날 그는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저 김상철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넉넉히 치러주고 남은 돈은 은행 예금에 고이 넣어둔 채 이제부터는 꼬박꼬박 나올 국민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전국 팔도를 여행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자동차를 캠핑카로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뒀죠. 하지만 몇 달 뒤 아내와 함께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김 부장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우편물을 뜯는 아내의 손끝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들어온 숫자는 월 120만 원. 여보, 이게 다야? 우리 월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 아니었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부는 돈 문제 때문에 서로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감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변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각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경조사비까지 제하고 나니 통장에 남는 돈은 6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힘겨워진 그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에 동네 아파트의 경비원, 마트의 주차 관리원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아들뻘인 젊은 관리소장 앞에서 경력을 설명하며 면접을 볼 때마다 자존심이 구겨졌고 그들이 제시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김상철 부장님처럼 퇴직 직전에 높은 월급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예상했다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종 월급이 아닌 가입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낮았던 20대, 30대 시절의 월급까지 모두 포함되니 생각보다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믿었던 연금의 발등이 찍혔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재취업을 결심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 근로자의 68.2%, 즉 3명 중 2명 이상이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부족과 저임금 일자리라는 이 중에 덫에 빠지는 악순환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상철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현명한 선배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영상 제목의 이것, 그 첫 번째 정체를 공개합니다. 바로 잠자는 자산을 깨워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라 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 부장님처럼 남은 목돈을 그저 은행 예금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한 경제지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연금에 더해 플러스 알파 소득원으로 월세와 배당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수도권의 작은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아 매달 월세를 받는 전략, 혹은 안정적인 금융사나 통신사 같은 고배당주나 여러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리츠에 투자해 연 5에서
7% 수준의 꾸준한 배당금을 받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투기가 아닙니다. 마치 월급날처럼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나만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지혜입니다. 만약 김 부장님이 예금에 묶어두었던 돈의 일부를 이런 자산으로 옮겼다면 그는 자존심을 구기며 일자리를 찾을 필요 없이 매달 50에서 100만 원이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자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의 두 번째 정체는 더욱 놀랍습니다. 바로 지난 30년의 경험을 상품으로 만들어라 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을 넘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잊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는 은퇴 후 월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구체적인 소일거리들을 소개하는데요.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펫시터, 그리고 최근 5060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각광받는 시니어 모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만의 전문성을 상품으로 만드는 강의 및 컨설팅이나 유튜브나 블로그에 자신의 지식과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은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30년간 전자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했던 김상철 부장님의 경험은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돈 주고도 못 살 귀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전문성을 다시 인정받는 보람과 함께 쏠쏠한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 서랍에는 어떤 귀한 경험들이 잠자고 있습니까? 여기 이것의 의미를 온몸으로 보여준 한 선배가 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박지훈님. 그는 월 100만 원이라도 벌어보자는 소박한 목표로 잊고 지냈던 취미 가죽 공예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베란다 구석의 작은 작업실에서 서툰 솜씨로 시작했습니다. 밤새 만든 지갑이 삐뚤빼뚤해 속상한 날도 많았지만 무언가에 다시 몰입하는 즐거움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온라인 수공예 장터에 처음으로 올린 카드 지갑이 팔렸을 때 그는 월급 날보다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의 꼼꼼한 바느질과 좋은 품질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재구매하는 손님들이 생겨나고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는 맞춤 제작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작품을 눈여겨본 한 고객이 혹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온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주말에는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소규모로 클래스를 운영합니다. 그렇게 제품 판매와 수강료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제는 월 200만 원을 꾸준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기 목표였던 100만 원의 2배를 버는 지금 그는 돈보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얻는 보람과 만족감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것은 하나의 정해진 마법 같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산을 활용하는 월세와 배당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펫시터나 시니어 모델일 수도 있으며 나의 취미를 최고의 사업으로 키워낸 가죽 공예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더 이상 연금 통장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자산, 나의 경험, 나의 가슴 뛰는 취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든 지혜로운 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신 후 딱 3가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잠자는 자산은 없는가? 둘째, 내 지난 수십 년의 경험으로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셋째, 내가 정말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무엇인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져 줄 보물, 당신만의 이것은 바로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